충북도의 청년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들이 보도된 이후 행정안전부가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충북경영자총협회가 이와 관련된 각종 문제를 은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부당해고로 열흘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갈등을 빚으면서 부당해고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동안 충북에서는 여성 지역구 의원이 없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충북의 첫 여성 지역구 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CJB는 정부와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 부실 관리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업 운영자인 충북경영자총협회가 이와 관련된 각종 문제를 은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정부와 충청북도의 청년 일자리 사업인 충북 청년기업 프로젝트. 청년은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업체엔 50%의 급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 주체인 충북경영자총협회가 업체의 요구로 참여 기간을 넘겨 신청서를 제출한 청년에게 이 같은 사실을 덮어달라고 말합니다. 행안부와 충청북도가 점검을 나오면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 공고문엔 교육을 이수한 이후 업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청년들은 교육 전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임금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경총 담당자에게 알렸지만 이마저도 함구하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몰라야 되는 이거 크게 이 말이 많이 새나가면 이거 지원 못 받으실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프로젝트 이거 지원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이에 대해 충북경영자총협회는 사업 의혹이 앞서 벌어진 일로 고의적인 은폐는 아니며 전수조사로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충북은 여성 정치인들에게 유난히 문턱이 높은 곳이죠. 지난 20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한 차례도 여성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었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충북의 첫 지역 여성 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청주청원에 사무실을 열고 총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개소식에는 손학규 당대표와 동료 의원,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총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사선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텃밭에 도전장을 내민 만큼 젊고 참신한 여성 의원이란 차별성을 강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충북의 여성 정치인들을 위한 문턱이 조금 높았는데요. 여성 정치인만의 섬세하고 또 디테일한 부분을 잘 살려서 지역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바 디테일한 정책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도의장을 지낸 김양희 자유한국당 청주 흥덕 당협위원장도 활발하게 지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최근 창립을 주도한 자유한국당 남녀동수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내년 총선에서 여성 공천혁명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첫 도 여성국장, 첫 도의장, 첫 여성 당협위원장 등 여성 정치인으로서 새 역사를 써오면서 만만치 않은 역량을 보여왔습니다. 경제가 총체적 파탄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의 의견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천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혜숙 서원대 석좌 교수는 청주 서원 또는 청원을 놓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에 도전했다 고배를 마셨지만 금융 전문가로서 능력과 얼굴을 알렸습니다. 여성 정치인의 능력과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단 한 차례도 허락되지 않았던 충북의 첫 여성 지역구 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를 거부했던 사립 유치원들이 전원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예고대로 지난 날분 인건비가 삭감된 교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처음 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사립 유치원 5곳이 최근 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처음 학교로와 에듀파인에 참여하겠다.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충북 교육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 사실상 백기를 든 겁니다. 조례가 제정되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원장 재량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정해진 거에 당연히 이제 맞춰서 가야죠. 하지만 예고된 대로 지난달분 교사와 원장의 처우 개선비는 각각 절반과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교사는 32만 원, 원장은 54만 원 정도입니다. 일부 원장들은 급한 대로 사비로 교사들의 모자란 월급을 지급했지만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볼모로 잡힌 교사들의 불안감은 큽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보고 나서 많이 속상했거든요. 저희는 막 딱히 뭐 처음 학교로가 정확히 뭔지 저희랑 무슨 관련 있는지 얘기를 들은 것도 없는데. 교육청은 천원이 처음 학교로 가입 의사를 밝힌 만큼 삭감분의 소급 지급 등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의회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의회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의 참여 의사와 함께 제재 해제 가능성도 커지면서 처음 학교로 사태는 5개월 만에 사실상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이면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소개하며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금 걸린 전화는 통화 중입니다. 고객이 통화 중입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에도 장애인 이동권 문제로 방송에 출연한 뇌병변 장애인 조우리 씨. 조 씨는 해피콜의 시스템이 5년 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예약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게는 400몇 통까지 해뒀어요. 이제 나중에는 좀 오기가 생기고 화가 나서 어떻게든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각장애인인 남인범 씨에게도 해피콜 이용은 그림의 떡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 당일 예약을 시도해도 매번 예약이 꽉 차 있어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불편을 감수하면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먼 거리는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를 가는 일이 있었는데 예약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이 꼭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많이 불편. 현재 청주시 해피콜 이용 대상자는 2,800여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피콜 차량 대수는 특수 차량 45대와 콜택시 12대, 모두 57대로 최근 3년 동안 증차된 적이 없습니다.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차량 대수는 똑같다 보니 해피콜 주 이용층인 장애인들의 불편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을 선점하기 위해 예약 상담 시작 시간에 맞춰 전화가 몰리다 보니 고작 4개의 상담 회선으로 이용자들의 충족을 채우기엔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주시는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는 5월 1일부터 6대를 증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상담원의 경우는 6월 1일부터 2명을 증원하여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되는 해피콜.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노력이 필요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39회 충북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청죽체육관에서 2천여 명의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한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장애 인식 개선 공모작 시상 등이 진행됐습니다. 충북 4.20 장애인 철폐연대 공동투쟁단이 내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만든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은폐하고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대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저상버스 법정 대수 도입과 특별 교통수단 광역 운행 확대, 장애 인권 교육 강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자 고용 보장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오히려 해고의 원인이 됐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장근상 씨는 열흘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재계약을 갑자기 거부한 겁니다. 성실히 일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찍어내기로다가 이게 부당해고 시키는 것은 지난해 1월 임금 조정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갈등을 빚은 게 원인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7년 경비원의 임금을 198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190만 원 미만으로 결정되자 지원 대상에 맞추기 위해 경비원 임금을 다시 줄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장 씨는 이에 크게 반발했고 결국 경비원 임금은 당초대로 198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 요건이 완화되면서 아파트 측은 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이미 입주자 대표회의에 눈밖에 난 뒤였다는 겁니다. 찍어내기식 부당해고는 사용자 측과 관리자 측에 엄연한 갑질이며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근로권 그리고 존엄한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경비원 인사 문제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 하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갈등을 빚은 직원을 재계약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습니다. 3년마다 용역 재계약을 체결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친절, 이따위하고의 원만한 관계, 이게 업무 평가할 때 1순위입니다.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오히려 한 아파트 경비원의 일자리를 위협한 꼴이 됐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아파트는 이제 단순히 주거시설의 한 가지 형태라기보다는 도시의 얼굴이 돼버렸죠. 건설사들도 외관 도색에 상당히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아파트 겉모습에 도시 정체성을 고려한 디자인 요소를 접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상호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외관이 패션 도시 대구를 상징하는 것처럼 화려한 색상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기존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파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청주도 개성 넘치는 단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규칙적인 패턴이 세련미를 더해줍니다. 황토색과 군청색, 그리고 흰색의 과감한 조합이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색이 무채색이나 이렇게 단조롭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외관이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게 조명이 바뀐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하지만 구시가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새로 도색을 하더라도 변화를 주기보다는 한 가지 색을 농도만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주의 전형적인 아파트 외관을 보고 계신데요. 색상이 너무 단조롭고 밋밋해서 단지 고유의 개성이나 특색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외관의 개성을 살리되 도시의 정체성과 어울릴 수 있도록 좀 더 통합적이고 계획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컬러 계획, 패턴, 상징물, 이런 도시의 전반적인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도시 디자인이 조금 더 강력하게 좀 필요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도시가 거대한 아파트 숲으로 변해가는 현실에서 아파트 외관을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오늘 오전 강원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올 들어 가장 큰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도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59주년을 맞이하는 4.19 혁명 기념식이 오늘 청주 상당공원 4.19 기념탑에서 열렸습니다. 이시정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4.19 혁명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뿌리내리게 하는 출발점이자 민주화 대장정을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며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BBS 충북연맹 충주지회가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들과의 1대1 결연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들에게 100만 원의 상품권이 전달됐으며 BBS 충주지회는 이들에게 연간 장학금과 병원비, 미용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주응답경찰서는 여학생 2명에게 납치를 시도하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39살 장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 씨는 청주시 오송읍에서 지난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여학생 2명에게 집에 같이 가자며 납치를 시도한 혐의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